소심한 지승호 개조 프로젝트 지승호TV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하는 지승호입니다. 오랜만에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홍익걸 박사님이라고요. 국내 최초의 의학 전문 기자시고 아마 의학 전문 기자로 제일 가장 알려주신 분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욘디 채널이라는 걸 하고 계신데 이분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해서 책을 냈습니다. 이게 오랜만에 이제 지난번 책을 내고 한 15개월 정도 만에 나온 책인데, 그래서 이제 이 책 내용은 이제 홍익걸이 지승호를 만나 솔직하게 털어놓은 홍익걸 이야기라는 이제 부제가 붙어 있는데, 굉장히 솔직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는 그분이 의사가 돼서 국내 최초 의학 전문 기자가 되고, 기자가 되어 부끄러운 기사를 쓰고, 자랑스러운 기사를 쓰고, 처음으로 이제 또 이분한테 또 황우석 박사라는 또 이분의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사태에 대한 이제 진상도 얘기를 처음으로 얘기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분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 약장사나 이런 뭐 부인인 여예서 박사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굉장히 생각하기 쉬운데, 이분 굉장히 상업주의나 의료 정보가 상업주의로 오염되고 의학 저널리즘이 공중파에서 이제 그 PPL이 없으면 의학 정보 채널을 못 만들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제 돈을 받고 광고를 이제 하다 보니까 거의 광고보다 더 나쁜 의학 정보 채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고 비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도 한국 의료제도의 문제점, 뭐 나아갈 길, 코로나 상황에 대한 판단, 진단, 그리고 건강과 병원 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조언, 삶과 죽음, 그리고 질병에 대한 생각, 동반자 여예스더 박사와의 사연, 의학 채널 비욘디 운영과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서까지 뭐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지금 2011년부터 비욘디라는 의학 전문 채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꾸준히 이제 구독자가 늘어가고 70만이 늘었고 매일 뭐 한 1000명, 2000명이 늘고 있는데, 이분이 하는 게 아직도 지금 적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네이버 의학 정보나 공중파의 의학 정보를 자기가 비판하다 보니까 이 의학 정보는 상업화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정도 구독자가 되니까 이제 의사분들은 홍보용으로 내가 공중파에 나가갖고 잠시 채널을 빌려 쓰느니 여기 나가서 1시간 쓰고 내가 그럼 한 달에 1000만 원을 주겠다, 뭐 2000만 원을 주겠다, 뭐 이런 제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제안들을 뿌리치고 지금 계속 적자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광고도 좀 하나 받으시고 그런 제안도 하나씩 받으면 이 운영이 좀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 원칙이 한번 무너지면 이제 그 두 개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제 좀 재산과 그 여예스더 박사가 후원하는 그런 걸로 지금 이제 버티고 있는데, 이분의 꿈이 이제 24시간 의학 라이브 채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한국이 워낙 이게 인적인 거기가 높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에 의사들을 불러갖고 1시간 동안 방송을 하게 한다. 상당한 돈을 줘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 그런 정말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정도의 의사분들이 그냥 무료로 나와갖고 자기가 의학 정보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상담하고 자기 그런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거기다가 또 아직은 이제 한국에서 뭐 의사들은 흔히 돈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래도 우리 연배 의사들 중에서는 그래도 생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슈바이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의사가 된 분들도 많고, 내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학 정보나 아니면 아픈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의사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셔가지고, 지금도 한 오후 2시부터 저녁 11시 정도까지 생방송 라이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이 수천 개가 이제 1시간, 2시간짜리 그렇게 상담을 하고 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영상이 이제, 그런데 비해서는 이제 수익이 많이 안 나는 편인데, 언어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이건 굉장히 세계적인 채널이 될 것 같거든요. 세계, 뭐, 다른 사람들 다 아픈데, 어떻게 보면 의사 접근성이 이렇게 좋은 나라가 사실은 한국, 이번에 코로나로 이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 있구나라고 이제 알게 됐는데,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뭐 우리나라보다 좀 가난한 나라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를 한번 만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근데 지금 뭐 한국에서 사실 뭐 1분 진료, 3분 진료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가 아픈 얘기를
실제로 병원 가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분야의 권위자가 온갖 환자들의 아픈 얘기를 친절하게 한 내용들이 데이터베이스로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들어가 보면 나하고 비슷한 증세를 가진 사람들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렇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정말 뭐 K 뭐 이런 거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뭐 K-팝 이런 것처럼 나중에 이 정보가 지금은 뭐 K-툰 그래갖고 이제 웹툰이 이제 세계적으로 또 인기가 있는데 한국 의학 정보가 저는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또 날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꿈을 꾸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홍혁월 박사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여러 번 만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분이 굉장히 겸손하세요. 굉장히 겸손하시고 늘 이제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편인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고집이 있고 야심가다. 근데 이 야심이라는 게 무슨 흔히들 생각하는 저 사람이 저러다가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런 야심이 아니고 기자 생활할 때부터 가졌던 이제 그 야심이 나는 국민들의 평균 수명을 가장 높인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뭐 일개 국회의원이 꿈이 아닌 거죠. 정말 그러려면 홍익월이 만든 의학 채널, 의학 정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건강 평균 수명이 높아졌다. 뭐 이럴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니까 그런 정도면 정말 대단한 야심가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이분이 이제 SNS 이런 데서 좀 이상한 글을 좀 약간 정치적으로 미숙한 글을 쓰셔가지고 좀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인인 여에스더 박사께서도 당신 계속 SNS를 하면 이혼하겠다 뭐 이런 경고를 들으면서 이제 막 조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뭐 가끔은 이제 그렇게 행동하시는데 근데 그런 뭐 몇 가지 결점은 있으시지만 그런 소년 같은 순수함과 고집 이런 야심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그런 게 또 좋아 보였고요. 그리고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다 보니까 이분도 이제 의사분들을 많이 인터뷰하다 보니까 그 몸에 대한 이제 철학 같은 게 이제 많이 생기셔가지고 이분은 이제 교양이나 철학으로서 의학을 많이 강조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진단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해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이 병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물어보고 진찰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하다 보면 이제 특히 전문적인 영역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인체의 장기의 조합으로 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의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분은 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몸 전체를 보는 이 의학이 철학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많이 강조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의학은 과학이지만 의료는 문화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 문화예요. 동시대 대중이 의학에 갖고 있는 지식과 태도를 말합니다. 공급자인 전문가 그룹은 당연히 과학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수요자인 대중은 문화적 선택을 해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전문가도 연구과제를 설정하거나 정책이나 제도를 결정할 때 대중의 생각과 태도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한 나라 국민의 건강 수준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건전한 문화를 가졌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양으로서의 의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홍익월 박사님 말씀인데 자기 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픈 사람은 자기가 어떤 병에 걸리면 그거에 대한 전 세계에서 나온 논문들을 다 찾아보고 하다 보면 그 병에 대해서 진짜 전문가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진짜 그 의사들이 모르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 몸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뭐 국민 수명도 훨씬 더 길어질 것이고 또 근데 수명만 길어진다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골골하면서 100년 살면 그것만큼 이제 고통스러운 게 없는데 이제 건강하게 그리고 건강한 몸을 또 디폴트로 삼다 보면 나이가 들면 다 아파지는 건데 그 아픈 몸은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결핍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이가 들면 이제 이렇게 아플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이제 그 디폴트로 생각하고 잘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도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홍익월 박사님이 저기 그 여에스더 박사님의 사례를 하나 또 말씀하신 게 있는데 한 번은 캐나다를 갔다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아팠답니다. 여에스더 박사님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원인은 알 수 없는데 이제 그래서 당연히 이분이 아시는 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의사들이. 그래갖고 종합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았는데
각과 의사들이 다 자기네 과 병만 의심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건 뭐 무슨 흉부 쪽 분에 야 이거 이쪽 문제인 것 같다, 이분 이쪽 문제인 것 같다. 근데 온갖 검사를 해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계속 이분 아팠고. 근데 어떤 지나가던 의사 한 분이 그냥 베개를 이렇게 써봐라 이랬는데 고통은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료는 안 됐는데, 근데 원인은 알 수도 없이 일주일 후에 나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왜 아팠는지를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의사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아마 캐나다 그쪽에 무슨 풀밭에 가지 않았냐, 그 풀밭에서 있을 수 있는 어떤 뭐 유행성 출혈제 이런 거 같은 거에 걸렸던 것 같은데 그때 이런 검사를 해봤었으면 될 텐데, 근데 이제 지나서 이제 다시 검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근데 그만큼 이제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예전에 모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랬지만 사람을 식물인간으로 돈만 있다면 식물인간으로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사람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인공혈액은 못 만들어내는, 지금 보면 젊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혈액이 모자라는 상태인데도 인공혈액을 뭐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달나라까지 우주선을 보낼 수 있는 시대에 혈액을 못 만들어내서 혈액을 이제 사람들의 이제 어떤 헌혈에 의존해야 되는 이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홍영호 박사님이 얘기하는 건 이제 그런 거더라고요. 건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되고, 뭐 이게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만 갖고 따질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같이 고민하고 이런 겸손하게 이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깊이 공감이 갔고요. 그리고 또 하신 말씀 중에는 자기하고 카톡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의사 한 명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봐줄 수는 없으나 내가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여기가 아프면 어디를 가보라고 이제 소개를 해줄 수도 있고, 자기 몸에 대해서 제일 잘 알기도 할 거고요. 어디를 가보라고 이제 소개를 해줄 수도 있고, 정말 의사 중에서 나쁜 놈들이 있거든요. 10% 정도. 근데 이게 범법자 수준은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정보가 쟤는 정말 심한 것 같더라. 쟤 언제 터질 것 같은데. 그런데 피하게 해주는 또 거기는 가지 마라. 혹시 거기 어때요? 그러면 예전에 신해철 씨도 뭐 만약에 그런 정보를 알았다면 그 병원을 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그죠? 그게 이제 친해지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라 동네 병원 가갖고 얘기하다가 뭐 인사라도 뭐 의사들이 그 수첩에 자기 아픈 거 물어보고 싶은 거 와서 적어갖고 물어보는데 그 짜증 내고 그냥 대답 안 해주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명절 때 사소한 선물이라도 하고 이러면 인간적으로 친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또 이제 뭐 카톡 보내갖고 뭐 이런데 어떡해, 아니면 직접 병원에 가서 지금 상태 그러면 이제 더 큰 병원에 가야 될 일이면 큰 병원에 가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피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피하라고 알려주기도 할 건데, 정말 이게 생명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하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정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뭐 약간 극단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 책엔 또 뭐 최초로 이제 황우석 그 사태 때 그 엠바고를 깼다고, 아마 이분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게 이제 그 시점일 텐데,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고 하시던 프로그램에서 하차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래서 황우석 박사,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해외 학술지에 나가기 전에 이제 국내 언론에 나가면 안 되는 걸 이제 이분이 특종이라고 생각해서 낸 부분이 이제 특종이 되긴 했는데 이제 논란이 많이 됐던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황우석 박사님을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과를 하고, 근데 황우석 박사가 좀 어쨌든 뭐 인품은 나쁘시지 않았는지 쭉 처음에는 약간 불편해 하시다가 얘기를 듣고 보더니 뭐 그래 이해가 간다. 내가 한국에 가더라도 당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겠다. 근데 그 약속을 지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익월 박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뭔가 누가 최초고 이렇게 주목받는 사람들이면 질투도 받고 적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이제 다른 기자들이 좀 벼르고 있었던 부분도 있죠. 뭐 하나 딱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상황에서 딱 이제 뭔가 하나 걸렸는데, 그 이제 황우석 박사한테 물어봤겠죠. 홍익월 박사 얘기 좀 한마디 해주십시오.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한번 씹어주십시오. 뭐 이런 걸 텐데, 거기에 대해서 황우석 박사가 한마디도 안 했다고, 정말 그 약속을 지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런 데 대한 마음의 빚도 있고, 그래서 이제 황우석 사태가 처음에 초기에, 황우석 사태 초기에 그게 이제 그 조작이라는 것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분이 이제 그런 되게 중요한 연구인데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사소한 일 갖고 이런 거를 이렇게 이 한 사람의 연구를 이렇게 못하게 이렇게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으로 토론도 많이 나가셨는데 그것도 이제 조작임이 밝혀졌으니 흑역사가 된 거죠. 이분은 또 뭐 의학 전문 기자다 보니까 또 자괴감이 컸나 봅니다. 아, 내가 이런 거 왜 제대로 검증 못하고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중앙일보를 나오게 된 뭐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이분이 그러고 나서도 이제 비욘드 쳐다보면 만드는 게 아니라 장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초창기에 2000년대 초반 이럴 때는 정말 뭐 제대로 된 그 방송국처럼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억대 장비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막 그 인건비나 이런 것도 굉장히 비싼 시절에 그런 방송을 만들었다가 이제 굉장히 뭐 당시 돈으로 뭐 큰 뭐 5억인가 10억 정도의 빚을 지고 이제 접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지금 되게 좋아하시죠. 지금 그렇게 돈이 안 들고도 이런 채널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그래서 늘 뭔가 새로운 거를 구상하고 뭐 이런 약간 이제 여이스더 박사 입장에서 보면 철없는 남편인데 늘 이제 뭔가 새로운 걸 구상하느라고 눈빛을 반짝반짝 하는데 그럴 때마다 무섭다고 이제 그러면 반짝반짝 하면 이러다가 아, 여보. 이거 정말 이거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해보면 어떨까 이러면 이제 돈이 막 쑥 날아가는 일인데 지금은 그래도 생각보다 큰 돈을 까먹지 않으면서 이제 보람 있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되게 뭐 행복해 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분의 꿈인 24시간 의학 라이브 채널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근데 거의 절반 정도는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2시부터 저녁 9시, 저녁 11시까지 방송을 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 수명뿐만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데 중요한 정보를 주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고 돈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제 언어 문제가 해결되고 이러면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매체가 될 것 같고요.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최근에 나온 책이니까 좀 관심 갖고 보시고 뭐 도서관에 뭐 구입하실 돈이 없으시면 도서관에 신청해 주시고 도서관에서 빌려서라도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승호 K 살리기 프로젝트